안녕하세요, 현안입니다. 임금체불 시뮬레이션 DX. 이거 몇 달 전에 제가 한번 올렸었잖아요. 그때 제가 가지고 있는 엔딩이 여기 거 전부였죠. 그리고 나서 맨 위에 엔딩 1-1, 2-1, 3-1처럼 1년 출근을 전부 하려고 했는데 1빈까지밖에 못했어요. 1년 동안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저도 이제 나중에 해볼 거고요. 보시는 분들도 이제 직접 해보시고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번에 알려드릴 거는 직업별로 스킬과 각 회사별로 엔딩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영상이 좀 길 수 있어요. 평소처럼 15분 정도로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좀 길 수 있어요. 자, 일단 공대생부터 보여드릴게요. 이 레벨이란 게 알려드리면 간단하게 그냥 S로 가죠. 자, 일단 기본적으로 알려드릴 게 이쪽이에요. 생활 스킬 중에 보시면 부전공 있죠. 이걸 마스터하면은 스킬트리를 하나 더 열 수 있다. 이거 나중에 더 정확히 보여드릴게요. 일단 공대생 기본적으로 20개를 공대생의 기본 스킬로 봅니다. 그 중에 비상탈출, 이건 이제 퇴근 스킬이죠. 사장이 회식을 가지고 하거나 사장이 퇴근 안에서 야근을 해야 될 경우 이 스킬을 써서 퇴근을 할 수 있는데, 스킬 레벨이 높다고 해도 예를 들어 방금 같은 경우 사장 기술력이 10이죠. 사장 기술력과 내 스킬 레벨이 똑같을 때는 확률이 반반이에요. 6분의 3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내 스킬 레벨이 하나 더 높아질 때마다 성공 확률이 6분의 4, 6분의 5, 그리고 6분의 6 해서 올라가죠. 그래서 스킬 레벨을 많이 올려야 돼요. 안 그러면은 탈출이 힘들어요. 그리고 퇴근할지 말지는 본인 선택이기 때문에 직접 하시면 되고, 그 옆에는 제가 안 올려서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 밑에 거 무기 제작이 왜 있냐면은 여기 있으려나? 여기는 없는데 사장이랑 전투가 가능해요. 사장을 고소하는 것 말고도 결투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쓰는 무기도 있고, SS 전기 쪽 같은 경우에는 일하다 보면 발전소 내부에서 괴물이 나와요. 이 괴물을 쉽게 처리하기 위한 용도도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 무기 제작을 올리게 되면 옆에 방어구 제작이 나와요. 싸울 때 무기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밑에 업무 자동화, 업무로 인한 체력 소모가 줄어든다. 이거 같은 경우는 밤 소프트나 일빈 교육 같은 경우에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이때 체력 소모가 레벨 1당 1씩 줄어드는데, 설명에 있듯이 1 미만으로 줄어들지 않아요. 아무리 레벨을 올린다 해도 최소한 1은 줄어들어요. 그 옆에 자동 판매기, 장사업무로 인한 체력 소모가 줄어든다. 이것도 1 미만이라던데 왜 이하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1 미만으로 줄어들지 않고요. 장사 같은 경우는 이제 강도 야채나 동원제과 같은 곳, 그 옆에 낚시 로봇, 이것도 이제 새우잡이로 인한 체력 소모가 줄어들지 않는다. 그리고 요거 경량 페달, 발전으로 인한 체력 소모가 줄어들지 않는다. 발전도 이번에 SSO 전기 2라는 거고요. 그리고 옆으로 내려가면 오덕생활, 스킬 찍는데 필요한 잉여력을 감소시킨다. 오른쪽 위에 922분의 18이라고 나오죠. 1레벨 올리는데 922의 잉여력, 즉 경험치가 필요하다는 건데, 이 필요 경험치를 퍼센테이지로 낮춰줘요. 그리고 컨더, 마스터하면 사모만 하면서 잉여력이 증가한다. 원래 일하고 있을 때는 잉여력이 전혀 증가하지 않아요. 증가되는 방법은 휴일에, 회사 안 나가는 날에 집에서 잉여짓을 하든가,
퇴근을 하고 집에 왔을 때 TV를 보면서 증가하는데, 이거를 사용하면 밤소프트나 일빙교육에서는 일하면서도 증가를 하죠. 그 옆에 상덕이나 새우덕도 마찬가지인데, 하나 다른 거라면 SS 전기는 일할 때 잉여력이 증가하는 스킬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식사를 하면 잉여력이 증가한다. 하루에 3번 밥을 먹자. 아침, 점심, 저녁. 그 밥을 먹을 때도 같이 증가하는 것. 잠덕, 잘 때 잉여력이 증가한다. 밤에 자야죠. 자면서도 올라갑니다. 피규어 제작인데, 휴대 피규어를 제작해 팔 수 있다. 사람이 생활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 돈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벌어야 돼요. 원래는 다른 방법도 있긴 한데 그건 나중에 알려드리고, 근데 사장이 돈을 안 주니까 아르바이트를 해서 벌어야 되는데, 휴대체 이걸 제작을 해서 팔 수가 있어요. 다만 스킬 레벨을 올려서 성공률을 올려야 되겠죠. 그 다음 알바하면서도 잉여력이 오르고요. 시골도, 고향을 방문하면 잉여력이 또 오른다. 고향 방문이 왜 있냐면은, 고향을 방문하면 어르신들을 만나게 돼요. 최소 50대부터 많으면 120대까지 만나게 되는데, 사장한테서 이제 퇴근을 하려고 하는데 사용할 만한 아이템도 없고 스킬도 없거나 아니면은 사용하고 싶지 않다 할 때 친척이 돌아가셨다고 하고 갈 수 있어요. 근데 친척이 돌아가셨다고 할 때 50대부터 120대까지 있는 이유가 뭐냐? 나이가 높을수록 확률이 올라갑니다. 그 다음 지식계통입니다. 여기서 암호화폐를 구매할 수 있다. 총 10가지가 있어서 레벨 10까지 있는 거고요. 휴일에 상점 가면은 암호화폐가 여러 가지 준비됩니다. 자꾸 픽사이 나네. 그 암호화폐가 작을 땐 1,000원에서 많을 땐 몇십만원, 또 100몇십만원까지도 올라가요. 쌀 때 구매해서 비쌀 때 파는 비트코인 같은 거죠. 그거고, 옆에 있는 거 제가 열진 않는데 뭔지는 알고 있습니다. 팔 때 수수료가 들어서 실상 나온 가격보다 좀 적게 팔려요. 그 수수료를 줄여주는 거고요. 밑에는 사장을 고소할 수 있게 된다. 딱 설명 안 해도 뭔지는 알겠죠. 그리고 주급이 상승한다. 돈도 안 줬는데 주급을 왜 상승시키냐? 사장한테 특수한 엔딩을 먹이려면 그 체불 금액이 사장 재산보다 높아야 돼요. 밤소프트부터 SSO 전기까지 각각 사장마다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600만원 재산이 있는데, 체불 금액이 그 재산보다 높아야 특수 엔딩을 볼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사장이 돈 주고 말아요. 그 다음 판례익기, 고소 승리 확률 올리는 거고요. 이게 60%네요. 병가, 아플 때 병가를 쓸 수 있다. 이건 뭐냐면요, 일하다 보면 가끔 몸살이 걸릴 때가 있어요. 그때 퇴근을 할 수도 있고 일을 계속할 수도 있는데, 일을 계속하면 체력이 배로 달아요. 그래서 과로사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퇴근을 할 때 일반적인 퇴근 스킬을 쓸 수도 있고, 진짜 몸이 아파서라고 할 수도 있는데, 진짜 몸이 아파서는 어지간하면 잘 안 먹혀요. 그럴 때 병가를 쓰면 100% 나갈 수 있는데, 물론 아플 때만 쓸 수 있다는 거. 그 밑에 최대치가 높아진다. 이 멘탈을 왜 올리냐? 사장을 고소를 하게 되면,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고소한다고 그날 바로 먹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가듯이 사장을 고소를 하고 한 2주 동안 멘탈이 떨어지는데, 하루에 일씩 떨어지는데, 왜 이게 더 필요하냐면, 재판 고소해서 팔리 도중에 사장이 문자를 보내요. 그 문자를 보면 멘탈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한 번에 끝나면 상관없는데, SSO 전기나 새우잡이 같은 경우에는 항소를 2번을 하는 데다가 문자를 무지막지하게 보냅니다. 그럼 멘탈이 계속 떨어지다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만약에 멘탈이 0이 된다. 화병 나서 죽습니다. 그럼 게임 오버예요. 그 옆에 다단계주의.
다단계 걸릴 확률이 감소한다. 이게 뭐냐? 이것도 일하는 도중에 사장 친구가 와서 물건을 보여줍니다. 그럼 사요. 그럼 당연히 재산이 줄어들겠죠. 그걸 막아주는 거고요. 그 다음 생활 요리 식사 비용이 줄어든다. 식사 비용이 원래 5,000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15,000원이 줄어들죠. 요거 줄여주는 거. 평일 휴식 시간에 체력이 1 회복된다. 평일에 이제 회사 끝나고 퇴근해서 집에 왔을 때 TV 보는데 그 휴식 올려준 그거 같아요. 그리고 바느질, 휴일에 바느질로 인형을 만들 수 있다. 인형이 뭐냐? 이제 퇴근할 때 스킬 말고 아이템을 쓸 수 있는데 100% 퇴근이 가능하게 해줍니다.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올려. 자, 여기 보시면 10만원짜리 허수아비가 있죠? 이걸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퇴근할 때 이 아이템을 써서 100% 확률로 퇴근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알려드리려면 데이트가 있죠.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고향 방문을 하면은 여자를 만날 수 있다는 거는 아마 저번 영상에서 알려드렸을 거예요. 거기서 여자를 알게 되면 데이트가 가능해집니다. 데이트 가능한 상대가 8명 정도 될 거예요. 자세한 나중에 알려드릴 건데 하나 알려드리자면 지금 당신의 의대생이고 아는 사이라고 돼 있죠. 데이트 할 때마다 저 하트가 10씩 올라요. 그래서 하트가 10이 되면 친구, 30이면 친한 친구, 60이 되면 애인, 130 정도 되면 러브러브, 250이 되면 운명의 상대라고 뜨게 됩니다. 자세한 건 좀 이따 알려드리고요. 자, 나머지 스킬 알려드릴게요. 방금 바느질까지 알려드렸죠? 그리고 길거리 청소. 휴일에 길거리를 청소하면 아이템을 줍니다. 휴일에 이제 청소를 하면은 뭔가 랜덤하게 아이템을 줍습니다. 뭘 줄지는 줄 때까지는 모릅니다. 취미, 휴일에 잉여짓에서 보다 많은 이견을 얻는다. 이것도 뭐냐? 휴일에 잉여짓이라고 경험치를 얻는다는 걸 알려드렸을 거예요. 그 양을 올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마스터했을 때 추가로 더 올려주는 거. 부전공은 아까 한번 얘기 드렸고요. 휴일 취침, 휴일 휴식시 잉여력도 얻는다. 체력이 없으면은 과로사 할 수 있잖아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휴식을 하면은 체력이 회복되는데 그 체력을 회복하기 위한 휴식에서도 잉여력을 얻는 것. 이 교양, 멘탈 최대치가 높아진다. 멘탈은 왜 있는지 알려드렸죠? 운동, 기본 체력을 높인다. 과로사를 막는 게 기본적인 용도이기도 하고요. 돈이 없어서 택시를 못타면 걸어서 퇴근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도 씁니다. 고향에 갔을 때 용돈을 받는다. 이제 친척을 알기 위해 갔을 때 그거이고요. 그 주말에 고향에서 선물이 날아온다. 토요일마다 랜덤하게 오는데 레벨이 높을수록 좋은 게 날아오겠죠? 노인 공경, 고향에 갔을 때 보다 나이 많은 어르신을 만나게 된다. 나이가 많을수록 성공 확률이 높으니까 있는 거고요. 고향 방문 시 만날 수 있는 어르신의 숫자가 는다. 원래 고향 방문 한 번 할 때마다 한 명씩 만나요. 근데 이 레벨이 1씩 올라갈 때마다 한 명씩 늘어서 한 번 방문할 때 한 번에 5명씩 만날 수 있을 때까지 될 수 있고요. 이건 퇴근 스킬이니까 넘어갈게요. 흘려듣기, 사장의 멘탈 공격에 의한 데미지가 감소한다. 일하는 도중에 사장이 뭔가 말을 해요. 그럼 멘탈이 떨어져요. 잘못하면 화병 나서 죽습니다. 스마일, 진상 고객으로부터 받는 멘탈 데미지가 감소합니다. 사장 말고 고객이 내 멘탈을 줄여요. 그거에 대한 방지고요. 사교성, 월세가 줄어든다. 월세는 5만원부터 시작해서 최대 10만원까지 계속 늘어납니다. 그걸 줄여주는데 5천원씩 줄여줘요. 레벨 1에. 쇼핑할 때 구입할 수 있는 물건 종류가 많아진다. 이게 레벨이 적으면은 체력이랑 멘탈을 회복시켜주는 거 제일 낮은 레벨 각각이 있고요. 올라가면 중, 더 올라가면 대, 더 올라가면 특대, 그리고 마지막에 최대 올랐을 때 인형을 그때 구입할 수 있어요. 허수아비를. 그리고 퇴직의 꿈, 상점에서 사표를 살 수 있게 된다. 사표 금액은 1,000만원입니다. 1,000만원을 모아서 사표를 구매한 다음에
사장 앞에서 쓰면 사표를 내던지는 수 있어요. 자, 그리고 포기하고 최대생 보여드릴게요. 자, 최대생 기본 스킬은 육체 계통입니다. 몸통 박치기 체력을 소모해서 더 큰 데미지 준다. 이건 이제 사장이랑 결투할 때 쓰는 건데 내 체력도 소모되는 게 좀 문제예요. 그리고 이건 몸통 박치기 할 때 체력 소모를 감소시켜 주는 거고, 연속 때리기 이건 2연타를 내리는 거, 그리고 이건 2연타 데미지가 올라가는 거. 이거 맞을 때마다 공격력이 오르는데 1레벨당 한 번씩 올라요. 그리고 이건 체력을 높이는 거. 사장이랑 전투할 때 사장도 나를 공격하겠죠? 그때를 대비한 거고요. 식사로 체력을 회복한다. 밥 먹으면 체력이 회복되는 거고요. 그 옆에는 이제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달리기. 걸어서 출퇴근 시 체력이 감소량이 줄어든다. 이건 원래 10씩 줄어드는데 이거 아마 1레벨당 2씩 체력 소모가 감소될 거예요. 그리고 이공계가 얘한테 왜 있냐? 이걸 올렸기 때문에 부전공으로 이공계를 선택하는 겁니다. 저걸 마스터하면 선택해서 올릴 수 있어요. 그리고 결투, 길거리 싸움이 가능해진다. 휴일에 길거리에서 깡패를 두들겨 패면서 부하로 만들 수도 있고 돈을 뜯을 수도 있어요. 이건 사장한테 결투를 신청하기 위해서 있는 거고, 길거리 싸움에서 덤비는 깡패 수가 늘어난다. 원래 한 명인데 최대 5명까지 늘릴 수 있지만 무작정 늘리면 안 되겠죠. 이겨야 되니까. 공격력 상승, 그리고 회심은 치명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빵필승, 결투에서 내가 먼저 때리고 그 첫 공격 위력이 증가하고요. 방어력이 상승해야 이제 잘 맞고 체력이 덜 줄어들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내 차례가 될 때마다 체력이 회복되는 게 있고요. 그 외에는 다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경영대생. 잘못 눌렀어요. 자, 이번엔 경영대생입니다. 이공계는 넘어가고요. 저것도 이제 그거 맞어요. 경영계니까 재무가 있겠죠. 재무 관련 스킬을 배울 수 있고요. 투자 이벤트가 발생합니다. 레벨이 오를수록 수익과 발생 확률이 증가한다. 돈이 부족하면 발생하지 않는다인데 개인적으로 이거 하지 마세요. 투자하면은 투자 금액과 성공 시 이제 몇 배로 불려서 주는데 실패 확률이 너무 높아요. 그리고 저축, 매주 가진 돈의 8% 이자를 받는다. 이거는 솔직히 후반으로 가면 필요가 없어요. 이건 말렙해도 최대 이자가 100만원밖에 안 되고. 그리고 금고, 게임 시작 시 돈이 늘어난다. 시작할 때 늘어나는 게 좋긴 하죠. 근데 딱히 그리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돈 던지기, 이건 퇴근 스킬이니까 넘어갈게요. 주식을 구입할 수 있다. 레벨이 올수록 다양한 주식이 구매 가능해진다. 주식이 뭔지는 아시죠? 근데 이 주식이 왜 필요하냐? 밤소프트부터 SSO 전기까지 다 주식이 있겠죠. 회사니까. 주식을 가지면 장점이 총 1000개의 주식이 있습니다. 상점에. 이 1000개는 모두 사장 거인데 주식을 구입을 하면은 그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데, 배당금을 받을 뿐만 아니라 되팔아서 내 돈으로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게 기본적인 주식이죠. 근데 501주 이상이 있으면 회사를 인수할 수 있어요. 501주가 생기는 순간 회사를 인수하게 되면서 사장을 고소하지 않아도 이깁니다. 이게 재무 특성인데 하나 주의하실 점이, 인수로 인한 승리는 재무일 때만 쓰세요. 다른 직업인데 인수를 쓰면은 물론 다른 데는 재무가 없지만 여기 이공계를 올렸듯이 부전공을 선택했을 때 재무를 선택해서
올리면은 이게 있겠죠. 근데 거기서 주식을 써서 500일주를 구매해버리면 그 직업의 엔딩이 아닌 재무의 엔딩이 나오기 때문에 인수는 재무일 때만 쓰세요. 그리고 주식 앱 수수료 감소하는 거, 그리고 흥정 아이템 구매 가격이 내려가고요. 또 판매할 때 플러스가 되는데 어지간해서 판매 잘 안 하죠. 월세 줄어드는 게 여기 또 있습니다. 재판 승소율 올라가는데 이거 고소할 수 있게 됐을 때죠. 그리고 나머지 다 똑같으니까 넘어가고요. 이제 알았는데 이거 소리를 꺼놨네요. 자, 이번엔 의대생. 자, 의대생은 여기 있네요. 의학계통. 첫 번째로 수액. 평일에 잉여짓 하면 체력이 올라가는 거, 그리고 잘 때 보다 체력이 많이 회복되는 거, 영양식 식사 때도 체력 회복이 많이 되고요. 체력 회복된다고 하지 많이 되는 게 아니라 육체 강화, 최대 체력이 올라갑니다. 마취, 이거 퇴근 스킬이고요. 제약, 이제 체력 회복 아이템 만들 수 있고 그 회복 아이템의 능력을 증가시켜주는 거. 이건 멘탈이고 옆에 똑같겠죠. 멘탈 많이 올려주는 거. 자,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이 범죄자. 하나 알려드리자면 범죄자는 중요한 게 넷스탯의 죄라고 있죠. 죄가 10 이상 올라가면은 경찰이 찾아와요. 그래서 퇴근 스킬이 아주 중요합니다. 잡히면 게임 오버예요. 범죄자는 기본적으로 범죄 스킬이 있죠. 1계통 스킬은 레벨당 죄가 1 오른다. 경찰이 찾아오면은 도망가야 돼요. 자, 보스의 마음. 길거리 전투 승리 시 불량배를 부하로 삼을 수 있다. 이게 있어야 불량배를 이겼을 때 부하로 삼을 수 있습니다. 최대 38명까지 1레벨당 2명. 부하 미사일. 결투에서 부하를 무기로 쓴다. 부하를 쓰면은 남은 부하 수가 줄어들어요. 이거 주의하세요. 부하의 회심률이 올라가고요. 부하의 공격력이 올라가고요. 부하가 마사지에서도 체력이 올라가고요. 이건 오른쪽 아마 증가치가 올라가겠죠. 방패 쓰고 올라갈 것이고, 경찰을 따돌리는 기술. 경찰이 찾아온댔죠? 그거예요. 경찰이 회사를 찾아올 확률을 줄이고 사형률을 줄이는데 아마 경찰한테 잡히면 사형인 것 같은데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회사에서 돈을 횡령한다. 그리고 매주 상점에서 아이템을 훔칠 수 있고요. 보통 이제 체력 회복 아이템 훔쳐요. 그리고 휴일에 사장 집을 터는데 이건 안 써봤지만 레벨이 오를수록 많은 돈을 털겠죠. 이건 퇴근 스킬입니다. 그리고 법대생. 법대생 첫 번째, 채권 매입. 체불 임금을 늘릴 수 있고요. 체불이 높아야 이제 특수 엔딩을 본다고, 직업 특수 엔딩을 본다고 했으니까. 채권 이자. 매주 채권이 1%씩 증가한다. SSO 전기 같은 경우 체불 금액이 600만원이어야 돼요. 사장 재산이 600이기 때문에 빨리 늘릴 수 있을수록 좋죠. 뒤로 갈수록 힘드니까. 채권 배당. 매주 채권이 0%가 현금이 지급된다. 레벨 0이니까 0%인데 채권 금액의 퍼센테이지가 내 돈이 되는 거죠. 신고, 소프트웨어 단속, 그리고 고발. 사장의 벌금 물는 이벤트가 발생은 높아지는데 벌금 물면 사장 재산이 내려가겠죠. 사장의 벌금 금액이 높아지고요. 사장에게 폭행당했을 때 돈을 받는데 사장이 이유 없이 때려요. 그때 돈 받을 수 있습니다. 평일 휴식 시 멘탈이 오르는 거. 그리고 하루 최대 8시간 이상의 총알 근무 시간을 줄인다. 이게 밤 소프트는 9시까지 출근해서 5시 퇴근인데 회사가 뒤로 갈수록 출근 시간이 빨라지고 퇴근 시간이 늦어져요. 그거를 이제 방지해 주는 거고,
월세 감소, 알바시 버는 돈이 증가한다. 마스터하면 근무 일수가 하루 감소한다는 아마 동원지가부터는 토요일에도 출근을 해야 될 거예요. 그걸 없애주는 겁니다. 여기까지고요. 마지막 초능력자. 하나 알려드리자. 초능력자가 레벨이 엄청 높죠. 왜 높냐? 1년 출근 3개 완료하기 위해서 얘를 썼어요. 자, 초능력계 첫 번째, 결식. 마스터하면 굶어 죽을 즈음에만 식사한다. 이게 무엇이냐? 돈이 없으면 밥을 못 먹잖아요. 밥값이 5,000원인데 그 5,000원조차 없으면 밥을 먹지 않고 굶어요. 그러면 아사까지 몇 끼가 남았다 뜨는데 아마 이거 한 끼 남았을 때 밥을 먹겠죠. 그러니까 돈을 절약하는 거예요. 오른쪽은 안 올려봐서 잘 모르겠고요. 행운, 좋은 일 생길 확률. 불은 맞기, 나쁜 이벤트 발생 확률. 행운 같은 경우 멘탈 올라가거나 뭐 이런 이벤트일 것이고, 나쁜 이벤트 같은 경우 멘탈이 내려가거나 뭐 그런 형식이 나쁜 이벤트겠죠. 뭐 사장이 이유 없이 때린다거나. 당첨은 로또 당첨률이 올라간다. 휴일에 상점에서 로또를 살 수 있어요. 최대 100개까지. 1등 당첨 금액이 10,000원이래요 4등이 만원인가 줬던 것 같은데, 근데 확률이 정말 너무 낮아요. 그 다음 멘탈 강화, 멘탈이 올라가는 것이고, 그 뒤에도 멘탈 관련이겠죠. 그 다음 순간이동, 퇴근 스킬에 넘어가고요. 에너지볼, 전투 특수기술, 상대의 방어력을 무시한다. 사장이랑 전투할 때 쓰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사슬 묶기, 상대를 오래 묶을 수 있고요. 멘탈 감소, 그리고 전투에서 분신을 만들고 2번을 때리겠죠. 그러면 그리고 그 사람 멘탈이 높으면 좋은 이유가 전투에서 쓸 수 있어요. 이건 에너지볼 멘탈이고요. 물 에너지, 물만 먹고도 체력이 회복된다. 돈이 없어서 밥을 못 먹으면 물을 마셔요. 그때 체력이 회복되는 것 같아요. 그 뒤에 뭐 회복량이 늘어나거나 뭐 그런 거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스킬 모두 알려드렸고요. 백수는 제가 안 해서 모르니까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 1-1 회사가 사라졌다. 밤 소프트에서 1년간 출근하면 이런 결과가 일어난다. 회사가 차압됐어요. 두 번째 찝찝한 결말. 고소해서 이겼는데 체불 금액이 사장 재산보다 낮으면 이런 결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돈 주고 끝나요. 그 다음 별이 되는 사장. 이게 아마 2공개일 거예요. 5, 4, 3, 2, 1, fire. 하나 확실하게 말씀드리자면 1-3부터 1-9까지는 체불 금액이 사장 재산보다 많아야 된다는 거.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예요. 자, 투더맛을. 이거 무슨 애니메이션인지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정이 달라졌어요. 이거는 의학계. 밤 하나 뺐다고 저렇게 되네요. 그래서 밤이 본체였으니까. 자, 1-7 봉당 사정을 던지자. 인천 앞바다에 버린다고 했던 것 같은데 이거는 범죄계고요. 자, 궤적들을 대령하라. 정작 그 장면을 보여줄 수 없나봐요. 자, 마지막 비비디바비디부.
이건 초능력계예요. 자, 잘 있어라 빌어먹을 회사. 이건 사표예요. 이 장면이 아마 외국에서 있었던 건데, 외국에서 어떤 회사원이 로또가 당첨됐더라고요. 그랬더니 환호성을 지르면서 사장실로 뛰어가서 사장한테 오줌을 싸더라고요. 그걸 쓴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강도야채. 사장이 체포됐다. 그 다음 아쉬운 결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사장만 다르면. 터미네이터. 그 다음 육체계 슬램덩크. 그리고 두 명의 취임. 이건 제목이에요. 사장이 바뀌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 사장이 핸섬해졌어요. 요약해. 가면이었나요 저거? 야채는 심어야지. 사장이 무였던 걸까요? 거열형. 아이고 조사시대 때 그거네요. 저 형이 실제로 있었죠. 사지를 찢어버리는 거. 근데 목은 안 매던데. 자, 맛있는 비스킷. 이건 드래곤볼의 갸 아닌가요? 자, 야채 대잔치. 아니 웃으면서 목을 조르네. 그 다음 일빈 헛구며. 그다음 이건 좀 별로예요. 안타까운 결말. 마찬가지죠. 자, 신의 한수. 파월 사실차기꾼. 아, 물결표. 이 말투 왜 이래? 구두 닦기. 이것도 이제 제목에서 회사를 인수했을 때죠. 저러고 싶을까요? 우리 사장이 멋쟁이됐어요. 이것도 이해할게죠? 약간 병맛스러운 게 있는데. 자, 아스팔트 닦기. 이거 이제 범죄겠죠? 저러면 죽지 않나요? 임금체불 라이스. 어디로 추방된 거죠? 소변기 닦기. 사표 신공. 여기까지 일빈교육이고요. 동안제가 붙은 제가 1년 출근이 안 됐어요. 나머지 할게요. 대담한 결면 똑같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슈레딩거의 사장. 근데 사장을 죽이는 것도 말이 되는 게, 사장을 안 죽이면 내가 죽거든요. 옛날 축구 만화. 진짜 폭탄이에요. 등을 대인 것처럼. 무슨 인장이죠?
우리 사장이 눈을 떴어요. 인근철의 사장 속성. 자, 물의 시험. 알고 저러는 거겠죠. 마술의 비밀. 진짜 갈렸습니다. 바게트의 사용법. 자, 그 다음 회사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자, 시공의 저편으로. 그 다음 너는 이미 죽어있다. 망자의 춤. 아마 저 망자의 춤 제목이겠죠? 자, 우리 사장이 여성스러워졌어요. 어머나, 더럽게 빨리 넘어가죠. 나 보트 탔다. 근데 이 바다는 상어가, 실제 상어가 저러진 않죠. 상어는 실제 먼저 공격하지 않는 이상 덤벼들지 않아요. 상어가 공격하는 건 세 가지. 위협을 느꼈을 때, 피냄새를 맡았을 때, 또 먹이를 착각했을 때, 이때뿐이에요. 자, 채불시대. 사장 마리오. 부을리라. 이것도 이제 사표죠. 자, 그 다음 마지막 SSO전 만리장성의 건설자. 이공계인데 과거로 등정의 증거. 사장 가지고 올라가는 것도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자, 최고의 복지. 사원이 나 혼자만 아니었나 보네요. 자, 우리 사장이 정신을 차렸어요. 왜 애들이 다 달라지는 걸까요? 남극이 녹지가 될 때까지 남극의 눈은 다 퍼내라는 것 같은데. 자, 개판 5분 전. 새로운 동력. 마지막 사표 라다이트 운동. 여기까지 엔딩 모두 봤습니다. 동원제가 SS 정리는 이거 기억이 안 나네. 저거는 이제 저도 나중에 해볼 거고요. 보시는 분들도 직접 해보셔서 감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긴 시간에 걸쳐서 임금체불 시뮬레이션 DX의 모든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아, 하나 안 보여드린 게 있네요. 이걸 안 보여드렸죠. 자, 총 8명을 만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알바를 하거나 고향 방문을 하면은 이 8명 중 랜덤하게 만나게 됩니다.
아는 사이 기준으로 권소라는 전투시 공격력 1, 허아랑 전투시 방어력 1, 조지영 매주 회삭 주식 0개예요. 그 장신의 이것도 체력이 아마 안 늘걸요? 10 느나? 정지영은 매주 돈 10,000원. 임보미 승수를 늘지 않습니다. 엄진주 멘탈 아마 안 낼 거예요. 백희영 멘탈 10 정도 줄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 중요한 팁을 알려드리자면, 애인이 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애인을 만나고 그 상태에서 데이트를 지속하다가는 걸려서 2단계가 떨어져요. 친한 친구일 때는 아는 사이로, 애인일 때는 친구로, 러브에선 친한 친구까지 쭉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저는 일단 백형이 잉여력을 주기 때문에 백형을 운명의 사람까지 만들고, 멘탈을 올려주는 엄진주, 매주 돈을 주는 정지영, 그리고 회사 주식을 주는 조지영을 애인까지 만들었습니다. 이걸 왜 이렇게 했냐? 애인으로 만들고 나서 그 다음 또 그 같은 사람과 데이트하지 않는 이상 안 걸려요. 실험해봤는데 잘 되더라고요. 어떤 사람과 운명의 사람을 만들지는 직접 하시고, 운명의 사람을 먼저 만든 뒤에 또 추가적으로 필요한 스탯이 있다 하시면 애인까지 만드는 게 좋고요. 하나 또 알려드리자면, SSO 전기에서 승소율이 상당히 낮아요. 스킬에 있는 승소율을 최대한 올려주시고요. 정지영은 애인을 만드는 게 나은데 일단 친한 친구로 모두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누구더라? 인보미를 운명의 사람까지 만들고 나머지를 친한 애인으로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SSO 전기에서는 반드시 인보미를 먼저 운명의 사람을 만들어야 승소하기 쉽다는 거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인보미가 아는 사이였구나. 최소가 10%였네요. 아이고. 그래서 여기까지 넘어가고요. 전투 시에는 권소라랑 허아랑 올려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그 장신에도 올려서 체력을 만들어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이제 여기서 영상 끝내도록 할게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만나고요.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